오늘은 6번째 시간 사업 모델 수립의 3번째 마지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제안을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주요 자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주요 활동이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주요 파트너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문제와 요구를 해결하는 가치 제안을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요 자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파트너들을 가져야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사업 모델에다가 만들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원을 보시면 첫 번째 주요 자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요 자원에 있는 물리적 자원, 지적 자원,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이 4가지의 자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원이란 무엇이냐? 회사가 고객의 문제와 요구를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준비해서 이 자원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문제와 요구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안을 만들고 고객 세그멘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주요한 자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주요 자원 중에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요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핵심 자원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쟁사와 비교해서 지적이나 인적이나 물리적이나 재정적으로 무엇이 내가 경쟁사보다 나은지를 알아야 그 경쟁사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 필요한 장비, 그 다음에 고용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유형을 내 제품과 서비스에 맞게끔 고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참여하는 주요 활동 유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과 활동은 절대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의 품질이 곧 귀사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지적이나 인적이나 물리적이나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면 절대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 자원의 4가지 유형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자원이죠. 공장이나 건물이나 자동차나 자연 생산에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것들. 그다음에 지적인 거는 우리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페이턴트가 될 수도 있고 특허, 내 저작권, 그러한 것들이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 요소가 될 수 있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인적 자원, 이런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아니면 영업, 마케팅, 모든 것에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 필요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해결하는 재정적인 자원이 있어야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물리적 자원을 보시면 회사가 가치 제안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유형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장비, 재고품, 건물, 제조공장, 유통망 같은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인텔 같이 마이크로칩 제조 회사는 반도체 공장이 곧 물리적인 핵심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자원으로 보면 브랜드, 특허, 지적 재산권, 그 다음에 저작권, 파트너십 같은 비물리적이며 무형적인 자원입니다. 그 지적 자원의 형태를 보면 고객의 목록도 지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의 지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적 자원은 개발하는 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지만 결국 회사에게 차별화 포인트, 고유한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소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굉장히 의존을, 이것은 하나의 지적 자원입니다. 브랜드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도비는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지적 자산인 것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적 자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허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애플의 특허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68%나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 동안. 구글은 그때 170%가 증가를 했죠. 이렇듯이 기업이 특허가 앞으로 자기네들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는 특허 분쟁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인적 자원은 회사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자산입니다. 그렇지만은 인적 자원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의 속성이 결국 경쟁력의 핵심이고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적 자원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나 피터 드래커가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조나산 아이브가 애플의 디자인의 총대빵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애플을 떠난다면 소비자가 애플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라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철학처럼 얼마나 사람이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원이죠. 역시 돈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이나 뭐 직원에 대한 스탁 옵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금융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고객을 기반으로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보험 청구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본이 없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은 자동차 업체가 하나의 우리의 그 자원에 대해서 자동차 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로봇 같은 것은 물리적인 자원인 것이죠. 이렇게 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해서 만약에 로봇이 없다 그러면은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것이 생산이 굉장히 느려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특허와 고객 정보 같은 지적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디자인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하나의 필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핵심 인력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체는 인프라하고 재고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임대를 하거나 자동차를 빌려주고 파이낸싱을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자동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 4가지 인프라를 전부 다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품 주도 기업의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우리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회사들은 제품을 주도하는 회사, 예를 들면은 이 앵그리버드를 만드는 로비오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창작이나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자원은 지적 자산과 인적 자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적 자원, 그다음에 이러한 거에 대해 특허에 관련되는 지적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품 주도 기업입니다. 범위 기반 기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특정 고객 세그먼트의 가치 제한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내 모든 로펌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은 바로 이렇게 범위 기반, 그 특정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만 목표로 해서 IT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고객 세그먼트의 경우에 따라서 전문 서비스 세다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잘 발달된 인텔리전트에 대한 핵심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프라 기반 서비스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는 4G, 5G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수년간은 사용료로서 돈을 버는, 그래서 거대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소매 업체도 마찬가지죠. 가게를 열어놓고 그 가게를 기반으로, 그것이 곧 인프라죠. 거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기반 비즈니스. 그래서 내 사업이 인프라 기반에 대한 사업인지, 내가 가치를 주는 것인지, 내가 그 위치로 이런 지역으로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떠한 나의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메신저 서비스를 위해서는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자원은 카카오 플랫폼,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의 그룹은 엄청난 주요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과 캐릭터, 이것 말고도 많지만은 이것들이 바로 카카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요 자원에 대한 가설을 수립할 때 방금 배우신 내용을 갖고 내 사업에 가장 잘 맞는, 나한테 사업에 꼭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핵심 자원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물리적인 자원이 있고, 지적 자원이 있고, 인간적 자원이 있고, 재정적 자원이 있다. 어떠한 자원이 내 사업에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치 제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활동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연구 개발이 있을 것이고, 다음은 생산, 다음은 마케팅, 그다음에 영업 및 고객 서비스. 이 위에도 많지만은 이 중요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주요 활동이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고객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요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업 모델과 자원을 확대해서, 곧 여기에서 주요 활동을 하면 개발과 생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 요구를 해결해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영업, 그 다음에 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하는 파이낸스 같은 그러한 활동들이 다 있어야지만 제대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활동이란 회사가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안을 이행하고 고객 세그멘트에 도달해서 고객 관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장기 매출 흐름을 창출하는 그 모든 활동이 다 주요한 활동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3자 계약에 크게 의존하는 조직은 주요 활동이 채널 관리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중심의 비즈니스에서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해와 기술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주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요 활동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은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맥킨지와 같은 컨설팅 업체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활동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요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 제안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활동이 우리 사업의 핵심일까? 아까 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활동이 유통 채널에 있어서 핵심일 것이냐? 우리가 고객을 확보하는 것, 고객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종류의 활동이 중요하냐? 야, 유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확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활동이 우리 수입원의 근본이냐? 우리는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물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냐?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냐? 이러한 어떤 종류의 활동이 우리의 수입원의 근본인지를 여러분들은 크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이죠.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는 모든 기능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산, 마케팅, 판매 부서의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품 연구를 한다든지 제품의 설계라든지 예산 생산 비용이 및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 기간까지 개발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제품을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활동 중에가 보면 기존 제품 업데이트, 품질 검사,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책임을 개발해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은 제품 및 디자인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것인지 생산 프로세스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생산 능력을 가져가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손익분기 분석과 매우 중요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놓으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정 생산 능력은 생산에서 꼭 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 계획, 어떤 식으로 생산을 계획할 것인지, 이러한 활동이
생산의 주요한 활동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생산 관리가 있죠. 생산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계획 생산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비교 관리, 업무 수행을 하는 것들이며 그다음에 또 품질하고 비용 관리 또한 생산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재고 관리도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존재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고객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고객 관리, 고객 만족 경영, 그다음에 고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마케팅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소비자를 갖다가 인식을 갖다가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실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래서 전통적인 마케팅 관리, 그다음에 서비스를 갖다가 나중에 고객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전사적으로 어떻게 고객한테 제공해서 부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러한 체계적인 마케팅 체계를 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이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판매를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잠재적인 고객을 위한 홍보 자료나 고객 리드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을 영업한테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슈퍼볼에서 이렇게 슈퍼볼을 위한 마케팅 준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월드컵에서 어떻게 하면은 월드컵에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를 보여주게 할 것인가, 이러한 작업들을 판매 지원으로서 마케팅이 해야 되는 주요한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은 기본적으로 구매할 때, 구매하고 난 다음에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은 그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수주 관리도 해야 되고, 출하 관리도 해야 되고, 매출 관리도 해야 되고, 고객과 관련되는 고객한테 제품을 팔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과 개발과 연계를 해서 고객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영업이 해야 되는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카카오의 예를 들면 카카오는 일단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죠. 이것이 잘 돼야, 이것이 바로 백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마케팅과 영업이 주요한 활동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활동이 있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비즈니스에 여러분 고객의 문제를 풀어주는 가치 제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주요 활동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을 하면 주요 활동에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영업 및 고객 서비스, 이 이외에도 많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주요 활동들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설을 수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파트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파트너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파트너십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파트너십의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의 동기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례 연구. 그래서 주요 파트너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결국은 두 개의 상업 주체가 동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유로운 관계가 있고 독점 계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유로운 파트너십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더 많은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독점 계약이라는 것은 두 회사로만 제한이 되는 내용입니다. 파트너십의 중요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관련 당사자가 법률 고문과 함께 작성된 명확한 파트너십 계약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트너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확한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냥 말로만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파트너는 자신의 기대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는 이것을 더 원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파트너십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공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내 고객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내가 맺은 파트너를 갖다가 싫어한다고 하면은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은 항상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윈윈이라는 양쪽이 다 가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파트너십의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십은 무엇인가? 이 말은 뭐냐면 내 사업 모델에 있어서 내가 지금 누군가의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인 것처럼 내가 부족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공급하는 업체 중에 핵심 공급업체는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 자원을 소싱하는 공급업체하고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 요구에 맞는 파트너십 유형은 무엇인가? 그 다음 우리 최고의 클러스터 공급 체인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제품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서 할 수 있는가를 찾는, 사업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파트너를 찾는 방법을 아는 것이 곧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전략적 제휴가 있고 코피티션, 그다음에 합작 투자, 그다음에 구매자와 공급업체 관계, 이 네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는 보통 경쟁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는 경우인 거죠. 예를 들면은 뉴스 제공업체가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모두에다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죠. 코피티션은 양사가 취할 수 있는 위험을 서로 분산하자. 그 다음에 두 파트너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휴대전화 회사들이 히토류 금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히토류 공급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합작 투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호 관심이 있어서 둘 다 하고 싶을 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갖다가 서로 공유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치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네덜란드 회사가 새로운 지역에서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회사와 합작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와 공급업체의 관계를 보면은 공급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을 갖다 확보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예가 애플이 TSMC로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로 보면은 동기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파트너십을 갖고 싶은가? 얘기는 규모의 최적화하고 경제성. 두 번째는 위험 및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세 번째는 특정 자원이나 활동에 취득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가 이러한 동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규모의 최적화와 경제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트리앵하고 뿌조하고 도요다가 같이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어떠한 것을 맺었냐면은 5천에서 6천 유로의 대중을 위한 작고 싼 차를 같이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세시하고 몇 가지 내외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및 불확실성 감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에어라인스 얼라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해운 얼라이언스 이렇게 서로 경쟁자이지만은 그들의 시장, 마케팅, 고객을 쉐어함으로써 위험 및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경우를 찾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자원 및 활동의 취급입니다. 이 경우는 삼성반도체가 IBM으로부터 비메모리 공정 기술을 갖다가 도입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함으로써 사내에 기술이 없어서 바깥으로부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막대한 투자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가져가죠. 그래서 삼성반도체가 이걸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개발한 거를 가져다가 더 어드밴스 시켜서 지금은 삼성의 굉장히 어드밴스된 C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자원과 기능을 갖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일수록
더 파트너십을 하는 거에 대해서 CEO가 창업가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십이 사업 모델에 나타날 수 있게끔 가설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례 연구를 보면은 스타벅스의 경우입니다. 커피 재배하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 및 농부 친화적인 커피 원두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만드는 재배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커피 머신을 갖다가 스타벅스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커피를 갖다가 기계를 만드는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러한 커피 제조 기계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남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파트너십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카카오의 예를 들면은 주요 파트너가 워메이드 같은 회사, 통신사,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컨텐트 개발자, 이러한 사람들이 컨텐트 개발자가 없으면은 카카오에서 다운받을 게임이 없겠죠. 그다음에 통신사가 없으면은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카카오가 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해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지만은 자기 사업에 꼭 필요한 파트너를 미리 알고 사업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주요한 파트너란 무엇인지, 파트너십의 중요한 요소, 그다음에 유형, 동기, 사례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의 목적과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테스트라는 BMO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